안녕하세요. 영앤필 의원 닥터 상진입니다. 비만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잘못된 운동이라든지 잘못된 식이요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막 금식한다든지 산책만 한다든지. 사실 그렇게 해서는 다이어트에 크게 효과를 볼 수 없고, 효과가 짧게는 있더라도 길게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잘못된 그런 지식들을 제가 이제 많이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그런 설명 드리는 걸 이번 영상에서 한번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는 매일 산책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그냥 뭐 20분 30분 매일 열심히 산책하시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그게 운동량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이제 보통 이제 편안하게 걸으면 속도가 시속 뭐 4km 3km 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는 칼로리 소모가 안 되고, 조금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산책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뛰면 좋죠. 뛰면 제일 좋아요. 뛰면 좋은데 뭐 갑자기 못 뛰던 사람이 뛸 수는 없으니까 한 5분 뛰고 5분 걷고 5분 뛰고 5분 걷고 뭐 이런 걸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한 3회 정도 반복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것도 하다 보면 늘어요. 처음엔 힘든데 하다 보면 다들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물론 내가 뭐 어디 무릎이 안 좋다든지 뭐 다리가 안 좋다든지 뭐 허리가 안 좋아서 뛸 수 없다, 뭐 건강상의 이유로도 뛸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걸음을 좀 빨리 걸으셔야 돼요. 뭐 이제 뭐 여자분들 뭐 파워워킹 뭐 이런 거 하셔도 좋고요. 좀 힘차게 좀 힘들게 걸으셔야 돼요. 편안하게 천천히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식후에 산책 20분 하는 거는 운동을 많이 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렇게는 안 되고, 한 되도록이면 1시간 정도 좀 빠르게 걷는 거, 약간 숨이 찬 정도로 운동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것까지 힘든다 그러면 조금 최대한 빨리 걸어야 된다. 시속 6km 이상 걷는 게 제일 좋고요. 러닝머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러닝머신 하시는 분들도 시속 4km 이제 뭐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거는 운동이 사실은 별로 안 되고요. 시속 6km 뭐 할 수 있으면 시속 7km까지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30분 이상, 최소 30분이고 웬만하면 1시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주에 3회 한다, 뭐 주 4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웬만하면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매일 해야, 뭐 오늘은 뭐 비가 와서 운동 안 하고 오늘은 뭐 친구랑 뭐 약속 있어서 안 하고 그래야 한 5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매일 운동한다 생각을 하고 1시간 이상 운동하고 빠르게 힘들게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천천히 걷는 거는 사실은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유산소가 다들 좋다고 하죠.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꼭 유산소만 운동을 해야 되냐, 다이어트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 인바디 같은 거 보시면은 기초대사량이 나오잖아요. 기초대사량이 누구는 같은 체중이어도 높게 나오고 누구는 같은 체중이어도 적게 나와요. 그게 근육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근육이 크고 같은 체중이어도 근육이 크고 몸짱인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높죠. 그러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아니면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그런 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체중은 비슷한데 배가 많이 나고 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다, 마른 비만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럼 기초대사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럼 적게 먹어도 살찌고 다이어트를 해도 적게 먹어도 살이 별로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근육량을 늘리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겠죠. 근력 운동을 하는 건 매일 하시면 얘도 좋고요. 부위를 좀 다르게 해서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시면 제일 좋은데, 하루에 2개까지 다 하긴 힘들다, 아니면 운동 안 했더니 좀 매일 근력 운동하는 거 힘들다 그러면 하루는 근력 운동하고 하루는 유산소 운동하고 이렇게 1시간씩 번갈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이제 나는 여기 팔에 살이 많으니까 여기 지방을 태워야지 하고 팔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뱃살이 많다고 해서 뭐 윗몸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운동을 해서 지방이 빠지는 건 전신이 골고루 조금씩 빠지는 거지, 한 부위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팔 운동한다고 해서 팔이 빠지고 다리 운동한다고 해서 다리에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웬만하면 큰 근육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큰 근육은 어디냐면 우리 이제 등이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허벅지 뭐 이런 큰 근육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스쿼트 한다든지 런지 한다든지 뭐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이것보다 뭐 더
자세한 운동은 이제 아무래도 헬스클럽 가서 운동 전문으로 가르치시는 분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뭐 2두 운동이나 3두 운동 이런 작은 운동보다는, 뭐 복근만 살짝 하는 것보다는 스쿼트나 우리 아니면 런지 같은 걸 해서 우리 하체 근육이 전체 몸에 차지하는 게 절반은 돼요. 이것만 해도 온몸의 절반은 쓴 거기 때문에 하루에 운동을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근력 운동 하라고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근육이 너무 커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내가 알통이 너무 나오거나 종아리가 너무 두꺼워지거나 그런 걸 걱정하시는데, 그러기 힘들어요. 왜냐면 남자들도 그렇게 몸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어서 여자분들이 운동을 정말 웬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근육이 너무 두꺼워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해서 내가 기초 대사량을 높은 몸을 만들고 좀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는 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보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뭐 굉장히 다양한 간헐적 단식이 있죠. 뭐 18시간 금식하고 6시간 먹는다든지, 뭐 20시간 단식하고 4시간 먹는다든지, 뭐 등등의 다양한 게 있는데 좋아요. 뭐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 과연 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왜 도움이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헐적 단식은 이제 컨셉은 그런 거예요. 좀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계속 뭔가 먹으면 당이 들어오면 이제 당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지방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인슐린이 하루 종일 있다가 보면 계속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이 좀 많아지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이런 소화기관,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를 조금 쉬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없는 동안은 아무래도 지방이 저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복 시간을 가져서 몸에 있는 당을 쓰거나 아니면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하는 게 그런 간헐적 단식의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고, 뭐 실제로 보면은 꼭 이게 100%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3끼 먹는 것보다는 2끼를 먹거나, 혹은 2끼 먹는 것보다는 1끼를 먹으면 하루 종일 먹는 양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전체적인 칼로리 흡수량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슐린이 계속 하루 종일 있으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사성 질환, 혹은 이제 뭐 당뇨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 뭐 뇌혈관 질환, 이런 게 나중에 건강상의 이유로도 지방이 쌓이는 게 문제가 되니까 조금 간헐적 단식도 하나의 이제 옵션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해요. 이제 환자분들이 선생님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 물만 마시는데 살이 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자세히 해보면 진짜로 밥을 하루 종일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점심에 뭐 밥 먹기 싫어서 뭐 빵을 하나 먹었다든지, 아니면 시리얼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난 밥은 안 먹어, 그냥 젤리나 좀 먹고, 아니면 좀 달달한 커피를 마신다든지 즐겨 마신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에 뭐 배달 음식 시켜서 술을 꽤 많은 양을 마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먹는 양은 적은데 실제로 칼로리는 높은 거죠. 좀 현명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게 좋고, 칼로리가 높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해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맛있긴 하죠. 달고 뭐 기름기가 많고 그런 음식들이 맛있기는 한데, 그런 음식을 끊어야만, 아니면 줄여야만 다이어트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권하는 건 음식량을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음식량을 너무 줄이려고 하다 보면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굶다가 마지막에 칼로리 폭탄의 음식을 폭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하루 3끼를 그냥 건강 음식 먹는 것보다 더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점심에 일반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도 일반 식사, 되도록이면 간식을 안 먹는다, 뭐 이것이 다이어트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먹어서 뺀다, 원푸드 다이어트 안 되고요. 먹지 말아야겠다, 먹지 말아야 될 내가 좋아하는데 자주 먹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아, 그런 음식을 되도록이면 끊어가는 게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환자분들이 보면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 체중에 굉장히 예민해요. 내가 지난번에 55kg였는데 요번에 54kg로 1kg밖에 안 빠졌어. 이렇게 막 체중에 연연해 하시는데, 아니면 내가 55kg였는데 50kg로 줄였어. 뭐 이런 걸로 되게 좋아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먹는 걸 너무 줄여가지고 수분 손실이 있어서 탈수, 뭐 거의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은 원하는 다이어트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지방을 제거하는 게 원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하게 체중을 보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체중으로 관련된 게 뭐 키 빼몸, 키에서 몸무게 빼면 몇이라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몇 킬로라든지, 우리 이제 병원에서 쓰는 것도 BMI라고 이제 키하고 몸무게 관련된 그런 수치가 있는데, 이런 수치보다는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 우리 이제 허리둘레가 가장 이제 좋은 수치예요. 왜냐면 체중이 감소해서 지방이 빠지면 뱃살이 빠지죠. 내장 지방도 빠지게 되고 피하 지방도 빠지게 되면 뱃살이 빠지게 돼요. 뱃살이 빠지면 뭐 사실 뱃살만 빠진 게 아니죠. 뭐 등에 있는 살이라든지 엉덩이의 살이라든지 다 빠지면 오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 둘레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운동을 하다 보면 근력이 늘어나고 근육이 늘어나면 체중은 안 빠졌는데 몸매는 훨씬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가 160에 60kg인데 근육이 엄청 많은 여자분은 사실은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찍으면 굉장히 늘씬해 보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이제 뭐 간식만 먹고 이런 분들은 160에 50kg, 뭐 정상 체중이죠. 근데 마른 비만이면 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160에 60kg인 분이 사실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약간 아름다운 몸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체중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조금 우리 허리 둘레라든지, 아니면 환자분들이 맨날 말하는 이제 눈바디가 오히려 체중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닥터 상진이었습니다.